이박사 부동산 스쿨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아파트 투자 원칙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옥집에 살았어요. 한 방에 아버지, 엄마, 누나,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면 줄을 섰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수하려고 수도가에 쭉 가면 역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살기가 좋아졌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고,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요즘은 사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찾는 게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보통 20, 30평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큰 평형수도 분양을 했는데, 2008년 그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대형 평형수가 30% 하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대부분 이제 중소형 아파트로 많이 공급을 했죠. 당시에 왜 대형 평형수를 공급했을까요? 아무래도 시행사, 시공사들이 그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대형 평형수를 공급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구수도 많이 줄고 있고 또 세대 수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20, 30평 아파트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또 요즘은 아파트 이런 게 전부 다 확장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20, 30평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알짜배기 지역에 40평대가 이제 신규 아파트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아파트를 이렇게 선택할 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새 아파트를 저는 선택하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축과 신축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직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직주 연결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직주 연결이 됐는데, 특히 이제 직주 연결이 안 되는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지하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계단을 올라와서 지상에서 다시 동호수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전부 다 지하로 해서 지하 주차장하고 바로 동호수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신규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바로 주차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비를 맞아가면서 추운 날 아기를 안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지상에 주차하면 좋은데 지하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서 지하에 물건을 들고 와야 돼. 2번, 3번씩 계단을 올라가는, 그리고 지상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경제 위기가 올수록 구축 아파트는 그만큼 정말 입지가 괜찮은 곳, 학군이 괜찮은 곳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그만큼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세는 점점점 신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 한 7년 정도 살면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고 신규 아파트도 7년쯤 됐을 때 가장 파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입지입니다. 교통, 상권, 학군, 그리고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죠. 특히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고 있고,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가까워요. 특히 초등학교는 가까울수록 점점점 그 아파트는 그만큼 아파트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만큼 팔 수 있는 그런 방어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과 많은 것, 중고등학교 가까운 곳을 많이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연히 역시 입주로 오면 지하철이 걸어서 몇 분 거리냐, 그리고 시장과 마트, 백화점이 주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입지 요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군 브랜드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아무래도 2군, 3군에 짓는 것은 아무래도 저 보니까 외곽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는 역시 나중에 좀 팔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 그런 데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대단지를 찾아야 돼요. 나홀라 아파트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나홀라 아파트 나중에 평생 살까 있지 않습니까?
팔고 옮길 때는 그만큼 팔리겠죠. 하지만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좋고 역시 대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얄동, 로얄층에서 가장 중요한 로얄동 하는 것은 바로 조망권이에요. 특히 영구 조망권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영구 조망권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정보를 한 번씩 들어보면은 처음에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조망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살다가 3년 지나니까 내 앞에 다른 아파트 뚝 가리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아, 처음 들어갔을 때 조망이 참 좋았는데 3년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 채가 앞에 뚝 가려서 다른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런 걸 여러분들 미리 정보를 파악하셔가지고, 아하,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망은 좋지만 나중에는 아마 나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약간 로얄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구 조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로얄동을 찾을 때는 조망권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망권은 지금의 조망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조망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로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층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층수 같은 경우는 역시 높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25층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25층, 24층, 23층이 똑같은 구조로 대딱하면 25층보다는 24층, 23층, 22층이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25층이 탑층으로서의 특별한 경우에 뭐 옥탑방이 있다든가 그 위에 여러 가지 구비된 시설이 더 알파가 있다 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 하면 저는 탑층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 탑층을 가봤는데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리고 겨울에 결로 현상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층수 따지다 하면은 역시 바로 맨 꼭대기 층보다 밑에 이런 층이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저층도 요즘 부모님이 다리가 불편하시다든가 또 애들이 막 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층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층 중에서도 이제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층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도 뭐 뛰는 거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어린애를 키운다 하면은 1층보다는 필로티 2층, 필로티 3층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필로티 2층과 필로티 3층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 있다. 부모님 다리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층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1층보다는 필로트층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향 중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양을 당연히 제1순위로 꽂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양은 좋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과 남서가 있어요. 저는 남동과 남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으로 따진다면 아침에 해가 들어서 11시 반, 12시 되면 해가 안 들어서 좀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후 내내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좀 밝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남동은요,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여름이 너무 더워요. 겨울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은. 그래서 남동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여름이 길고 하니까 아무래도 해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여름에 너무 더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과 남서는 사람마다 각 취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요. 대부분 서양보다는 동양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양을 짓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동양은 그래도 또는 태양이 있으니까 뭐 동양은 동양대로의 이제 사람들이 선호할 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남양이 없으니까 동양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망권 확보 때문에 서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는 아무래도 동양이 많이 짓고 있고 또 동양을 또 서양보다는 선호를 하니까
동향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향은 웬만하면 이제 아파트는 그런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향도 이렇게 많이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워형과 이제 판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용하다가 이제 대구권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게 복도가 이제 많이 잠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 보수적인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상형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이제 더 가치가 있고 또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타워형에 한번 살아봤어요. 복도가 많은 그 면적을 잠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타워형을 산 이유는 이제 남양보다는 이제 남양 판상형보다는 이제 타워형이 가격이 싸가지고 그렇게 살아본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 면에서는 당연히 판상형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률도 역시 판상형이 높아요. 저도 아파트 청약할 때 타워형을 청약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타워형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제 판상형이 워낙 경쟁력이 높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해서 이제 타워형에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양과 판상형이 최고의 방향이고 로얄 청약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3베이, 4베이, 5베이가 있습니다. 3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방하고 거실하고 작은 방은 해가 들어오고 한 개 방은 북향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건설 설계가 참 좋아서 이제 방 2개에다가 방 3개, 방 3개죠. 큰 방 하나, 작은 방 2개, 방 3개, 거실까지 전부 다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점점 또 4베이 뿐만 아니라 5베이까지 나와가지고 그만큼 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아파트 투자 원칙이라든가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이복사 부동산 스쿨 구독이,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